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에서 반반으로 최근 결혼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남녀가 비슷하게 예산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신혼집부터 신혼여행까지 모든 걸 소화하는 식인데 예산 대부분을 집에 쏟아붓고 나면 나머지는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과거의 허례허식은 현실에서 점점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면서 부르는 게 값이던 관련 시장에서도 정찰제를 내세운 업체가 등장하는 등 합리성을 앞세우는 분위기라는데요. 웨딩 시즌도 바뀌고 있는데 몇 월에 하느냐보다 이제는 무슨 요일 몇 시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맘카페의 두 얼굴이란 제목입니다. 육아, 교육, 생활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맘카페. 최근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교육, 안전 캠페인을 벌이거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의 사회 재진출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곳이 많다는데요. 하지만 일부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권력, 이익 집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상권을 좌지우지하면서 학원이나 병원, 식당 등의 광고 협찬을 유도하는가 하면 대선이나 총선 같은 굵직한 정치 이벤트 때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또 웃돈을 받고 운영자 자리를 남에게 뒷거래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이 65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괴롭힘 기준이 모호해서 기업은 물론 근로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와 범위를 두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근로자들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껴도 대응할 만한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판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괴롭힘 신고자와 행위자 간 갈등이 일어나기 일쑤라고 합니다.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일부 이용자의 비양심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 따릉이 도난을 검색하면 서울 각지에서 고장난 따릉이를 발견해 신고했다는 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위치 추적을 하지 못하게 GPS를 고장낸 뒤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치대에서 힘으로 빼내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는 따릉이 고장내는 법, 훔치는 법 등이 공유되기도 한다는데요. 도난 따릉이가 점점 늘고 있지만 신고가 접수돼도 회수까진 며칠씩 걸리는데 따릉이 대수에 비해 회수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혼자 장사하는 여성 자영업자를 쉽게 볼 수 있죠. 2018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여성 자영업자 수가 163만여 명에 이르는데 그들은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을까요? 신문에 따르면 원하는 물건이 없다고 장사를 회방 놓거나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는 일은 흔하디 흔하다고 합니다. 손님이라면서 술시중을 요구하거나 건물주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성희롱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폭력에 시달리지만 여성 자영업자의 범죄 피해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한 국가 통계가 공식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탓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특정 분야의 이른바 고수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재능 공유 시장이 뜨면서 전단을 돌리거나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건 이제 옛말이 됐다고 합니다. 곰팡이 제거 같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부터 글쓰기, 외국어 통역, 데이터 분석 레슨까지 분야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학력이나 경력 사항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 이용자가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또 수행평가를 대신해주거나 과제물을 대필하는 등의 불법적인 거래를 해도 개인 간 거래이다 보니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미군 기지 반환을 위한 환경오염 정화비용 분담 문제를 현행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즉 소파 체제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입니다. 소파에는 미국의 오염 정화 책임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고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될 경우 중재 방안이 전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부가 소파를 통해 미군 기지의 반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공식 규정한 건 처음으로
정부가 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5년 7월 13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라이브 에이드의 열기가 재현될 수 있을까요? 내년 9월 26일 빈곤 퇴치를 위한 21세기 라이브 에이드가 5개 대륙에서 10시간 동안 펼쳐진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난민의 기아 문제를 돕기 위해 기획된 지난 1985년 라이브 에이드는 100여 개국에서 15억 명이 시청했다고 하죠. 이번엔 공연 규모가 한층 커진 데다 지난해 퀸의 실황을 담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후광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문에 따르면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가 아시아 공연 총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아시아 개최지는 서울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